최고차항 계수가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 끝나고 이의제기, 제가 알바를 했거든요. 종로학원에서 이제 이의제기랑 올라오면 제가 검토를 하는 거야. 평가원 사이트에서 이의제기 올라온 걸 이제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이틀 정도 하거든요. 그게 진짜 오류인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제 알바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확인하면 종로학원 이름으로 이제 뉴스 내려고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오류는 없었고요. 그 중에 이제 30번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의를 제기한다. N축으로 풀어가지고 사교육받은 애들은 되게 쉽게 푼다는데 나는 안 배워서 못 풀었다. 문제 아니냐 이거. 그런 이의제기 올라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히려 가끔 하는 얘기인데 합성함수의 그래프 라인으로 가는 것은 후순위다. 각각의 함수를 분석하는 게 먼저다라는 게 명확하게 들더라고요, 요즘에 생각이. 그게 먼저인 거죠. 봐봐요. 전체 하나의 함수를 바라보는 게 쉬운 거예요? 각각을 분석하는 게 쉬운 거예요? 당연히 각각이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할 때에도 안에 있는 함수를 정의하잖아요, 이렇게. 왜? 역함수 공식 쓰려고, H역함수, F역함수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수능 당일날. 그래서 한때 자괴감이 들었죠. 나는 왜 N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다시 곰곰이 계속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잘 풀었던 것 같아. 들어가 볼게요. 가조건 들어갑니다. 극대가 된 x가 3개고 극대값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는 극대가 2개고 동일하다. 극대는 뭐야? 화살표, 도함수의 고변화. f'의 hx 곱하기 h의 프라임 x. 단지 이게 빈도가 높으니까 우린 오히려 이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언제 보변화가 생기는지 분석하자고요. 언제 생긴다고요? 1번 hx가 극값을 가질 때, 그렇죠? 2번 f'의 hx가 0일 때.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물론 극값에 대한 얘기지만 그냥 0은 아니고. 그래서 hx를 그려보면 삼각함수 아름답다. 사인을 그릴 건데요. 제곱이니까 x 절편수 기울기가 0인 거야. x가 0과 1 사이죠. 얘는 하나의 주기입니다. 선생님, 파이 x가 2파이가 되는 x는 2인데 그럼 주기가 2 아닌가요? 왜 1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사실은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x야. 그래서 2파이 x가 2파이가 되는 그 x 있죠? 1이 주기인 거야. 삼각함수는 아름답다. 무한한 주기성과 대칙성. 비슷해 보이면 비슷한 게 아니다. 같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같은 거야. 그냥. 얘가 y는 hx야. 그러면 이건 언제야? x가 2분의 1일 때죠. fx가 극값을 가지는 함수값이 그 x좌표가 극값을 가는 x좌표가 hx가 되는 순간, 다시 한번요.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y는 알파, y는 베타. 이럴 때 gx가 부호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최대에 5개가 생기는데요.
무조건 5개의 극값이 생겨야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극대가 3개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사이사이에 극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존재성 자체가 이런 형태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조건에서 알파와 베타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물론 fx는 극값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 기본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때 x좌표의 순서가 t1, t2, 2분의 1, t4, t5 이렇게 순서가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대는 언제야? t1이랑 t5랑 2분의 1 때 극대가 생기죠. 그 극대값이 같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g의 t1, g의 2분의 1, g의 t5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fx로 들어가면 h의 t1이 뭔데? 알파죠? f알파. f의 1입니다. 이 얘기 한 거야. F알파와 F1이 같다. 이 얘기 한 거야. 그쵸? 아까 30분 문장이 지금 되게 비슷하죠?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게 정확하게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형태가 좀 다르긴 하니까.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가조건이에요. 생각보다 형태가 명확하게 흘러가죠. 나조건을 볼게요. 최대값 2분의 1, 최소값 0. 최대값 뭐예요? 극대값 또는 양극값. 최소값 뭐예요? 극소값 또는 양극값. 그쵸?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조건에서 gx가 f의 hx이기 때문에 hx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이기 때문에 f에 들어가는 것은 0 이상 1 이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 이하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끊겨버리면 얘가 최소값이고 더 내려가 버리면 얘가 최소값이고 둘 중에 하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얘가 최대값이야. 얘가 최대값이야. 그럼 케이스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y는 2분의 1 되고 얘가 x축인 케이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딱 깔끔하게 0 시작 1 끝. 그렇게 들어가는 케이스. 물론 알파랑 베타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가조건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0 되는 케이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럼 뭐부터 시도할 거야? 우리가 항상 하던 건 이런 거니까 얘부터 하겠죠. 4AP 세제곱 써먹어야지. 그래서 극대극소의 차이는 4A, P의 세제곱은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P가 2분의 1이 돼버리면 3등분의 2에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모순이야. 알파는 0보다 커야 되거든.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우린 3차 함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습관이 들어야죠. 그럼 무조건 이 형태밖에 될 수가 없죠. 이제 끝난 거예요. fx는 보통은 1-3p 쓰겠지만 지금은 알파 써도 괜찮습니다. x-알파의 제곱에 x-1이 되고 플러스 2분의 1 될 거고 이때 f0은 알파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가 0입니다.
알파는 양수니까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FA는 2-2분의 루트 2 거기에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하면 답이죠. 계산할게요. 4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5 마이너스 2 루트 2 답이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그 자체로 합성함수로서 인식하고 함수를 정의하고 나눠서 분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문제가 빈도가 훨씬 높다 라는 것은 일단은 알고는 있자. 물론 증가와 감소를 기준으로 한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자체는 중요하죠. 하나의 도구로서. 그것보다 선순위가 얘가 먼저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수능수학 전문 강사 조병훈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28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린 이 문제에 비슷한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30번 2019학년도 수능 30번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고요. 물론 극킬러는 아니었지만요. 이 형태가 그대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30번을 푸는 이유죠. 물론 이 두 개로 끝나지 않고요.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29번에 나왔고요. 이 29번 문제가 그대로 28번에 위치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28번은 항상 삼각함수에서의 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29번으로 바뀌면서 29번 포지션이 28번으로 잠깐 온 케이스입니다. 이 시험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합성함수에서의 극대와 극소를 다룬다는 것이었습니다. hx라고 해볼게요. hx가 f의 gx라고 할 때 이 hx의 극대 극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작년 수능에서요. 올해는 2021년이라서 얘가 작년 수능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요. 이 30번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n축 방법이라고 해서 합성함수를 그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문제를 풀 때 그 섬세함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포인트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습관을 결정하게 되고 그 습관이 바로 기본 개념이고 도구가 되는 거죠.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29번을 보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각각의 함수들을 분해해서 다룰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 라는 것이요. 당연히 수능 전에 이 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면서 기본적인 습관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바라보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조병훈입니다. (2020년 7월) 연합평가에서도요. 이렇게 합성함수로 표현하게 만들어주는 함수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30번 문제에서는 단골이었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얘를 합성함수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h의 fx죠. 다시 한번요. fx라는 것은 6 곱하기 파이 곱하기 x-1의 제곱이고 이 gx라는 것은 h의
fx인데 이때의 hx가 3x 플러스 4 코사인 x가 되는 겁니다. 0과 2 사이에서 gx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극소하면 기본 자세는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 도함수를 구한 후 인수분해한다. 0과 비교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 자세가 됩니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은 0과 비교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새기는 거죠. 극값이 아니라 극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섬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에서 제대로 개념화했던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g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서 인수분해할 거고 0과 비교할 거죠. g'x는 h의 fx 프라임 어디 갔니? f의 프라임 x가 되고 이때 h의 프라임 x는 3 더하기 빼기죠. 4 사인 x f의 프라임 x는 6 곱하기 2파이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 hx의 부호변화가 되는 x좌표를 생각하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3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 사인 x를 그리는 거야. 여기 x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0, 얘가 뭐 2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f의 프라임 x가 부호변화가 생기는 것은 x가 1일 때고요. h의 프라임 x가 부호변화가 생기는 것은 이렇게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g'x의 부호변화가 되는 그 위치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h의 프라임 x가 부호변화가 생기는 게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잖아. 그럼 우리는 fx가 이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될 때 또는 fx가 아니죠. f의 프라임 x가 부호변화가 생기고 x가 1일 때죠. x가 1일 때에 대해서 무조건 g'x는 부호변화가 생긴다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리 고민을 하지 않게 되면 고민을 반드시 미리 해야 되는 거죠. 수능 시험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떤 힘든 상황이 생기냐면 두 개가 동시에 부호변화가 생기면서 퉁쳐지지 않을까? 내가 이걸 확신할 수 있나?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죠. 이런 학생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안 했다.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고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인지하는 것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x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x가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fx를 그려볼게요. fx가 0과 2 사이에서 함수값은요. 0 대입해주면 6파이죠. 6파이부터 쭉 내려와서 올라가게 되고 2 대입해도 역시 6파이가 됩니다. 1 대입하면 0이 되는 거고요. 이 사이에서 몇 번의 부호변화가 생기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x가 1일 때 한 번 부호가 생기고 그리고 fx의 값이 알파 1, 알파 2 이런 형태들일 때 부호변화가 생기는데 2파이마다 2개씩 있으니까 4파이에도 2개가 있고 6파이도 2개가 있겠죠. 총 6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1보다 작을 때 6개, 1보다 클 때 6개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총 6이 12에다가 1개를 추가해서 13번의 부호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gx는 극값을 13개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확신은 미리 공부를 하고 개념화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부호 변화가 음수에서 양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G'X가 어떤 부호로 출발을 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G'0을 볼 거예요. 다시 한번요. G'X가 뭐였죠? G'X는 H'의 fx 곱하기 f'x였으니까 G'0은요. F형은 6파이죠? H'의 6파이 곱하기 F'의 0이 되는 거고요. H'의 x 다시 한번 H'의 x는 3-4 코사인 x였으니까 F'의 x는 12파이의 x-1이니까 여기에서 6파이를 대입해주면 코사인이 1이죠. 마이너스 1이고요.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2파이이기 때문에 G'0이 0보다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는 13번 부호 변화를 할 건데요.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셋 하시면 됩니다. 그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은 그렇죠? 하나가 적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해도 괜찮고 세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6개죠. 답은 1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지 그 방향성, 그 방향성을 과거의 기출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트렌드를 답습함으로써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포인트가 나올 확률이 높은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먼저 확실하게 다져주는 게 맞겠죠. 모든 걸 공부하다가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수능 점수를 위한 최적의 길입니다.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조병훈이었습니다.